늘었어. 그간 네가 가져온 약들이 다 가짜였나 보구나. 귀비마마 오해했습니다. 니년이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나도 네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줄 것이야. 살려주시옵소서 마마. 살려주시옵소서 마마. 살려주시옵소서. 귀비마마! 왜 또 이러는 겁니까? 양귀비를 저지한 이는 다름 아닌 양귀비의 사촌 양국충이었는데 오라버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얼굴을 좀 보십시오. 눈가에 주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마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 눈엔 충분히 젊고 고우십니다. 참말이십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폐하께선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져 가는데 저는 아이 하나 없으니 훗날 버려지기라도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은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마마. 당나라가 우리 양씨의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양귀비 덕분에 재상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던 양국충. 그에겐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다음 날 귀비 마마의 마음의 병은 아무래도 자식이 없어 생긴 듯하옵니다. 내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구만. 그리 심성이 곱던 귀비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차라리 양자를 들이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양자라. 사실 양귀비는 10년 가까이 회임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 그럼 자네가 한번 알아봐 주겠나? 예, 폐하. 그로부터 얼마 후 황궁의 외딴 처소를 찾은 양귀비. 그녀의 등장과 함께 처소엔 야릇한 분위기가 흘러넘치는데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실 겁니다. 네 이것들을 당장에 폐하, 신참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찌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오, 귀비! 당나라 황실을 뒤흔든 양귀비의 위험한 욕망이 지금 시작된다. 때는 서기 750년 당나라.
내 나이가 들어 하루하루가 힘이 드는구만. 진작에 양자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동안 귀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하구려. 드디어 어미가 된다고 하니 믿겨지지가 않사옵니다. 폐하, 양자가 지금 도착하였사옵니다. 안록산이라 하옵니다. 놀랍게도 양귀비의 양자로 온 이는 중년의 남자였다. 내 자네 덕분에 눈에 가시인 거란을 몰살시켰으니 내 알터니가 다 빠진 느낌일세. 이 무관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절도사 안록산이 있는 한 우리 당나라는 만사 형통할 겁니다. 당나라 군사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안록산은 우리 양씨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겁니다. 아들도 생기고 사냥개도 생기고 일거양득이로군요. 며칠 후 이번엔 팔을 들어보십시오. 황제 폐하납시오. 폐하, 모자지간의 이 다정이 뭘 하고 있었어? 황자가 된 안룩선에게 직접 새 옷을 지어주고 싶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폐하, 역시 장수는 다른가 봅니다. 여기 팔 좀 만져보십시오. 돌덩이가 따로 없습니다. 매일 고된 훈련을 하다 보니 어쩜 사람의 팔이 입이 단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것이 옷을 지을 옷감인가 봅니다. 세상에나 어쩜 이렇게 고울 수가. 어디 한번 이게 좋으려나? 아니면 이거? 역시 얼굴에 기티가 흐르니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리십니다. 이 과찬이시옵니다. 우리 폐하께서는 어두운 것은 잘 안 어울렸는데 어두운 색도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도 이 황금빛은 폐하께서 가장 잘 어울리실 테지요. 황금빛? 폐하께서는 하늘이 내려주는 황제가 아닙니까? 내가 이 밝은 색이 잘 어울리긴 하지. 양자를 들이니 황실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구나. 마마, 준비가 다 되었사옵니다. 늦은 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는 황궁. 양귀비는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양귀비와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이는 다름 아닌 양자 안록산이었다. 내 이것들을 당장에 폐하, 신참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찌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오, 귀비! 폐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새 잊으셨습니까? 오늘은 안독산의 탄일이지 않습니까? 황공에서의 첫 탄일을 기념하기 위해 새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삼, 예, 폐하. 송구합니다, 폐하. 귀비마마께서 어미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시어서. 신첩, 아들에게 새삼을 해주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들 어찌나 부럽던지. 다 큰 황자의 새삼이라니 처음이구만. 고생이 많았구려. 아닙니다, 폐하. 대상, 황제의 탄일 선물로 금괴와 노비 100명을 선물하려는데 자네가 좀 준비해 주게나. 알겠습니다, 폐하. 양자 안록산에 대한 현종의 총애는 나날이 커져갔는데 폐하께서 그리 들어오시는데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현종이 아닌 다른 사내와 밤을 보내는 양귀비. 그는 바로 양자 안록산이었다. 오늘은 제 생애 최고의 탄일이었습니다. 소인, 이제 귀비마마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사통하는 사이였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옷을 벗으십시오. 아니, 예? 정확한 치수를 재려면 옷을 벗고 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난 그대의 어미입니다. 그래도 이건 좀. 혹 내가 어미라 싫은 것입니까? 하면 그대의 여인은 어떠하겠는지요? 폐하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내가 그대의 태자 책봉을 돕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양귀비는 그렇게 안록산의 숨은 야심을 끌어내며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로 거듭났던가. 마마를 새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들밖에 없습니다. 황제 폐하납시오. 어찌합니까, 마마?
정말 어디 몸이 불편한 게요?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것이 몸살이 온 듯합니다. 새삼이다 뭐다 황자를 위해 그리 무리하더니 기어코 일이 되었구만. 조금 쉬면 괜찮아질 듯합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구려. 폐하, 귀비마마가 편히 쉬시도록 저희는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만. 귀비는 푹 쉬시오. 예, 폐하. 나오십시오. 다행히 큰 위기는 면한 양귀비와 안넉산. 그런데 안넉산 여인아! 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젊은 놈들과 놀아는 것도 모자라 이젠 양가들까지. 대체 폐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어쩌시려고요? 남들이 뭐라 하건 폐하께서는 제 말만 믿을 것인데 뭐가 그리 걱정이십니까? 설사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재상께서 막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귀비마마의 충성스러운 게 재상께서 하신 일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감히 오라버니! 그간 폐하를 대신해 나란 일 돌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넉산에 있으니 오라버니께선 잠시 변방에 나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귀비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양국충은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폐하, 저를 겁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수추신까지 안겨준 저놈을 속히 벌하여 주시옵소서. 네놈이 감히 우리 귀비한테? 아니옵니다, 폐하. 정말 억울합니다. 죄인으로 끌려온 이는 다름 아닌 안녹산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놈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감히 폐하의 여인을 겁탈하려 해. 폐하, 이건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 지금 당장 안록산 이놈을 변방으로 내치고! 폐하, 억울합니다, 폐하. 안녹산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전 양귀비와 안녹산에게 큰 수모를 당한 양국충. 그는 가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것은 평생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남을 것입니다. 마마, 너무 섣불리 사랑을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흔히들 심장으로부터 애정이 깃든 뜨거운 피가 흐른다 하여 이곳에 사랑의 증표로 가락지를 낀다고들 하지요. 한데 어미와 아들이 나란히 이곳에 사랑의 증표를 새긴 것을 폐하께서 아신다면 과연 어떠실런지. 양귀비와 안녹산이 은밀히 만든 사랑의 증표는 바로 네 번째 손가락에 새긴 문신이었던 것. 이것은 평생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남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절대로 저를 의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마께서 안녹산 그자 앞으로 돌려놓은 폐하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더이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안녹산 그자를 내보내십시오. 양국충에게 제대로 약점이 잡힌 양귀비는 양국충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안녹산이 쫓겨나고 3년 후 이 폐하께서는 소신만 믿으시고 남은 생은 기비 마마와 편히 즐기시면 되시옵니다. 자네가 자식보다 낫구만. 귀비는 지금 누굴 기다리는 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폐하.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고만 연 회장. 놀랍게도 반란을 일으킨 이는 쫓겨났던 안녹산이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울부짖는데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은 그 곡소리가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놈이 감히 오라버니, 우리 안녹산이 그리 허망하게 물러날 줄 알았습니까? 양귀비와 안녹산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안녹산 그자를 내보내십시오. 양국충의 협박에 안녹산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양귀비.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안녹산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양귀비는 안녹산이 궁을 떠나 있던 3년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신첩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안녹산의 의문의 행동.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 양귀비에게 자결하라 명하십시오. 사결이라니요. 그 폐하께서도
저놈을 따라가고 싶으시진 않으시겠지요? 이 양귀비는 자결을 하도록 하라. 안국산 네놈!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군대가 완성되기까지 지난 3년간 물심양면으로 널 도왔거늘 감히 나를 배신해! 이 정녕, 저를 믿으신 것이옵니까? 아니 설마 이 징표 때문은 아니겠지요? 안녹산이 양자가 되기 2달 전 궁에 요즘 재미난 소식이 들리던데 아십니까? 늙은 폐하께 실증난 귀비마마가 밤새 사내들을 처소로 불러들인다지 뭡니까? 그런데도 이 황후마마보다 실세라. 이 어떤 유부인지 이 참으로 궁금해지는구만. 사실 양귀비의 권세가 탐이 났던 안녹산은 양국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양귀비의 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황제의 눈을 가리기에 충분한 미색이로다. 마마, 젊은 피가 얼마나 그리우십니까? 마마께서 소인의 대업을 이뤄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양귀비는 안녹산의 검은 속내도 모른 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해왔던 것.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인연의 그 대단한 욕정을 원망하거라. 양귀비는 그렇게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제 이 안녹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국호는 난 대연 황제라 칭할 것이다. 천하의 양귀비를 자결하게 만들고 결국 황제가 된 안녹산. 하지만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된 안녹산의 천하가 결코 오래도록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안녹산이 황제가 된 지 1년여 만에 잠을 자던 도중에 환관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환관을 사주한 이가 바로 안녹산의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녹산이 막내 아들만 총애를 하자 둘째 아들이 불만을 갖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로 인해 당나라는 혼란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했는데요. 양귀비의 사내에 대한 탐욕, 그리고 안녹산과 양국충의 권력에 대한 탐욕은 결과적으로 당왕조의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신라 진평왕 제위 시절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한 사내. 그는 훗날 신라 최고의 대장군으로 불리는 김유신이었는데 벌써 집에 다 온 것이냐?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오? 기억 안 나십니까? 조금 전 술에 취한 난군께서 말을 타고 이곳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말이오. 왜 날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냐?
낭군, 일단 진정하세요. 대체 왜 이리 화를 내시는 겁니까? 난 대업을 이루기 전까지 그대를 보지 않기로 맹세했어. 근데 저 말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날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 제 주인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말 따윈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오. 고작 저희 집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말을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기시야! 그대까지 다치게 하고 싶진 않네. 말을 뵐 것이라면 차라리 저를 베시지요. 저만 죽으면 해결될 일이 아닙니까, 유신랑? 비켜주시오, 정관. 내 결단을 막으려 하지 마시오. 저를 은혜한다면서요. 제가 첫 연정이라면서요. 한데 어찌 이리 절 쉽게 내치려 하십니까? 원래 첫 연정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처음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오. 아니, 더 이상 내 앞을 막지 마시오. 결국 김유신은 자신의 손으로 비정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불리는 신라 최고의 대장군 김유신, 그리고 그가 말목을 베게 만든 그의 첫사랑 천관, 이들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시간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가고 갓 화랑에 입단한 김유신은 무예 실력이 출중하지 못해 갖은 고충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아까와는 다를 것이니. 백날을 덤벼봐라. 너 같은 가야국 나부랭이가 정통 신라 출신인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유신랑, 그만하시게. 자네 말이 심하지 않는가? 아니, 너희들은 왜 아직도 화랑에 남아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이 나라 신라가 가야국 출신한테 제대로 된 계급이라도 내려줄 것 같으냐? 신라의 속국 중 하나인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던 김유신. 망한 나라 출신이라는 신분은 그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아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오? 제 엉덩이를 만지셨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낭자께서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소만.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저기 좀 보시오, 저기. 내 범인을 잡아올 터이니 여기 꼼짝 말고 기다리고 계시오. 응? 범인은 잡았고 뭐 내게 할 말 없어? 송구합니다. 역시 김유신, 넌 우수한 화랑이었어. 눈이 밤탱이가 된 주제에 화랑은 무슨? 에이, 내 그건 방심해서 그리 된 것이오, 방심해서. 아이, 알고 보면 내가 우리 화랑단의 최상위 실력이야, 최상위.
듣기론 화랑대련에서 우승하면 아주 진귀한 목검을 하사받는다던데. 그럼 그것도 있으시겠습니다? 당연하지. 있지. 저는 저 위에 교동골 사는 청관이라고 합니다. 그 목검 정말 있으시면 갖고 와 보시죠. 좋소. 약속했소이다. 김유신과 천관은 오해로 시작된 첫 만남을 뒤로 하고 후일의 재회를 약속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천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검술 연습에 매진했던 김유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김유신은 대련에서 우승하며 기쁨의 순간을 만끽한다. 정말 잘하네. 대단하고 대단해. 그날 밤 뭐 더 필요한 것은 없느냐? 말만 하거라. 이 예미가 다 만들어주마. 어머니, 지금도 넘칩니다. 자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머니, 그런 얘기는 다 먹고 나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 부모님은 시전에서 아주 큰 거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가야국 이민자 출신으로는 꽤 성공을 이룬 분들이시죠. 맑으나 이상 치우거라 어서. 어머니, 맑으나 당장 치우라는 말 안 들리느냐? 예, 마님. 유신아, 내 뭐라 했느냐? 네가 사귈 수 있는 벗은 신라국 출신만 된다지 않았느냐? 어머니. 망한 나라의 출신으로 그리스머를 겪었으면서도 어찌 우리 집에 가야국 아이를 데려와? 당장 내보내거라. 망한 나라의 출신이라는 꼬리표. 이는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다. 다음 날 가서 신나게 자랑해주고 싶었건만 벌써 김이 다 새는구나. 무슨 일 있는 것이오? 별일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시지요. 한데 화랑께선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증거를 보여주려고 왔어. 이것이 바로 최상위급 화랑에게만 준다는 그 목검이요. 그때 아니, 천관 낭자께선 제게 빚 하나 진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유신랑.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김유신과 천관의 만남.
하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나갔고 두 사람의 사이는 점차 가까워지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유신과 천관의 사랑 또한 커져갔고 둘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간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니 왜 이렇게 늦은 것이오? 혹여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내 얼마나 걱정한 줄 아시오? 송구하옵니다, 위신랑.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늦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것이오? 도울 터이니 내게도 알려주시오. 곧 해결될 일이니 너무 염려치 마셔요. 천관의 말 못할 사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음 날 또 무슨 시비를 걸려는 것이오? 요즘 보니 무예 실력이 참으로 출중해졌던데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요? 지난번 일 때문이란 마음 푸시오, 유신랑. 나는 그저 벗으로서 염려되는 마음에 말한 것이니. 에이, 이제 사과에서 한잔 살 터이니 기방이나 갑시다. 괜찮소. 난 그런데 관심 없으니 혼자 가시오. 에이, 왜 그러시오? 같은 동무끼리 간만에 회포나 풀어봅시다. 화랑날이 소녀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그래 어서 들어오지 않고 못하느냐. 동료의 성화에 못 이겨 기방을 찾은 김유신과 동무들. 그런데 기방의 기녀로 등장한 천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네가 그 새로 들어왔던 기녀로구나. 역시 소문대로 곱다, 고와. 너는 내 옆에 앉거라. 언제부터 날 속여온 것이오? 낭자는 내가 처음으로 느낀 연정이었어. 근데 어찌 내게 이리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단 말이오? 일부러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기에 말을 드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과연 천관에게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 며칠 전 제발 그만하십시오. 네 부모가 뒤졌으면 너라도 그 돈을 갚아야 할 것 아니야. 갚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시일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네 얼굴이 참으로 반반하구나. 기방에 팔면 아주 쏠쏠하게 받을 수 있겠는데. 왜 이러십니까? 좋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천관은 억지로 기방에 팔려왔던 것. 그리 힘든 일이 있었으면서 어찌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이오? 왜 혼자서만 다 짊어지려 했던 것이오?
비록 사내들에게 웃음은 팔았지만 몸을 팔진 않았습니다. 빚만 다 갚으면 바로 나올 것이기에 그날만 오면 유신랑을 당당히 봐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리 매정하오. 내게도 짐을 나눠주시지. 왜 혼자 다 짊어지려 하는 것이오? 송구합니다, 유신랑. 송구합니다. 천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김유신. 그의 사랑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줄 정도로 깊고 거대했다. 한 번의 고비를 겪은 두 사람. 오해가 풀리며 그 사이는 더욱 돈독해져 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유신아, 벌써 자는 게냐? 유신아, 다른 애들은 밤낮 없이 학업에 매진한다던데 그러다 또다시 뒤처지면 어찌하려고. 유신아? 네가 여기 왜 있는 것이냐? 좀 나의 말을. 유신이는 어디 갔느냐? 다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대리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방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우리 어머니께서 경을 치실 터인데 맑은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도 걱정되시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가면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하지 않소. 난 그런 꼴은 못 보. 여기서 대체 못하는 게야? 어머니. 내년이냐? 내년이 우리 유신이를 헐렸다던 기세년이냐? 어딨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이 기생 하나 때문에 이 어미 가슴에 못을 박아! 말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소자가 은혜하는 여인입니다. 뭐라? 어디서 기생 따위를 은혜해? 지금 당장 결정하거라. 인연이냐? 이 애미냐? 김유신과 천관의 사랑은 예기치 못한 만명 부인의 반대에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어머니. 한 술이라도 드세요.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네가 그 아이와 헤어지기 전까진 난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기녀라서 그러신 겁니까? 예? 기방 일이라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아이는 이거 놓으십시오. 기생년이 감히 날 거부해? 너 지난번에 유신랑과 나가더니 유신랑에게 붙어서 머리라도 좀 올려볼 생각이라면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다. 왜냐하면 그 녀석은 가야국 출신이라 이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는 글러 먹었걸랑.
어찌 사람을 출신으로만 판단하십니까? 참으로 우둔하시군요. 왜 그렇게 발끈하는 것이냐? 혹시 너도 가야국 출신이냐? 가야국 출신이 뭐 어때서요?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리 보지 마시지요. 놀랍게도 김유신과 같은 가야국 출신이었던 천관. 이로 인해 만명 부인이 맹렬히 반대한 것인데 그 아이는 애초부터 너랑 맺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어머니, 유신아, 네 아버지부터 너까지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하며 참아왔더냐. 헌데도 내가 어찌 그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유신랑, 결정 하신 거로군요. 미안해. 당신 유신랑과 저 이렇게 이별하는 것입니까? 이별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뭐라? 다만 함께 있는 시간을 미룰 것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집안을 위해 대업을 이루겠습니다. 해서 명성을 떨치게 되면 그땐 천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할 시간을 미루다니요. 대체 얼마나요? 달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달, 1년? 저는 유신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저와 이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까? 저번에 나에게 빚을 하나 졌지 않소. 그 빚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이별해 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오, 천관. 그때까지만 제발 기다려 주시오. 차마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김유신. 그렇게 그는 천관과의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 후 이별의 상처를 술로 달랬던 김유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말이 천관의 집을 찾아갔고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던 그는 말목을 자르는 매정한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천관을 잇기 위해 더욱 무예에 매진했던 김유신. 머지않아 그는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곧 신라인에게 추앙받는 대장군으로 성장한다. 그로부터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삼국통일 대업을 달성한 김유신은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데 아이고, 우리 대장군님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요. 오랜만이로구나. 응? 너나 나나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폐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요. 어서
궁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시지요. 아니다.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전해다오. 장군님, 어딜 가시려고요? 청관님한테 가시려고요? 천관아! 과연 김유신과 천관의 사랑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장군님, 청관님 소식 끊긴 지가 꽤 됐습니다요. 누구는 절로 들어갔다고 하고 또 누구는 장군님을 원망하며 죽었다고 합니다요. 천관과의 재회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김유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연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뿐이었다. 한데 이 표식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라는 한자에 담긴 의미를 아시오? 사람과 사람은 서로 기대고 지지해 주라고 하여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오. 그런 뜻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듯 왼쪽은 나, 오른쪽은 낭자. 떨어지지 말고 오랫도록 함께 기대고 지지해 주자는 내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뤄낸 신라 최고의 명장 김유신. 하지만 그가 이뤄낸 과업 뒤에는 가슴 시리도록 아픈 그의 첫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지금 첫산으로 향한다. 반드시 이번 전투에서 살아남아야만 할 것이다. 예. 1592년 조선에 발발한 임진왜란. 조총이란 신무기를 앞세워 쳐들어온 왜군. 조선은 아비규환이었다. 한 놈도 살려둬선 아니 될 것이다. 예! 왜군의 조총 부대를 이끌던 사야가 그는 왜 숨진 조선 군사의 곁을 서성이는 걸까? 며칠 후 어찌된 일인지 조선 군사의 갑옷을 차려입은 사야가 이 전쟁의 승자는 반드시 내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왜군 사야가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인 걸까? 때는 선조 25년. 갑작스레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인들은 목숨을 잃고 만다. 주모가 네 어머니한테 가자. 얼른 일어나야. 예비가 잘못했다. 이 못난 애비 만났어. 영나라 저택도까지 끌려왔어. 네 애비랑 약속했단 말이야. 내 아들 내 자기랑 꼭 살아서 집으로 가겠다고.
길이 험하게 간단 말이야. 왜군은 하루가 무섭게 올라온다는데 검과 활로 어떻게 그 빠른 조총을 이깁니까? 호랑이 앞에 선 토끼들이 따로 없구만.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자들이 패짱하구는. 아직까지 그 목숨줄 붙어있는 것이 용하다, 용해. 드럼이 정말 모두 이런 소리가 나와. 이러면 피부치가 죽으면 이리 나무를 가릴 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성님, 말로 하시오. 나라를 위해 전사했으면 장하다 칭찬하고 묻어주면 될 것이지. 그리 눈물 콧물 뺀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소이다. 조선의 앞날 한번 참담하구만. 그래도 이놈이 아이고 말하시라니까. 조선인 행세를 하던 사야가 그에겐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난 사야가 조선이 이밖에 조선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외놈이다. 무슨 일이냐? 자꾸 외놈의 초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다.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명 총소리였습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어서 차려 돌아가거라. 무언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군사들. 그들이 은밀히 향한 곳은 어디인 걸까? 적당히 둘러댔으니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놀랍게도 군사들이 본 것은 왜군의 기. 제대로 멈추십시오. 박진 장군과 함께 있던 사람은 조선인 행세를 하던 사야가였다. 아니 이놈은 장군! 아무리 희망 없는 전쟁이라죠. 초농과 함께 조선을 배반하려 하신 겁니까? 대체 무엇들 하는 게야? 네놈들이 감히 누구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냐? 장군, 그것이 아니오라. 이순신 장군 역시 사야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장군! 이놈은 외놈의 첩자이옵니다! 그래 맞다. 이분은 일본인 사야가다. 그만 일어나십시오.
왜군 장수 사야가 그에겐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6개월 전 그래. 생각해봤느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죄 없는 조선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이라. 들여보내거라. 불! 어찌하겠느냐? 피부치가 죽는 것보단 일면도 없는 조선 놈들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전 괜찮습니다. 서방님의 뜻을 굽히지 마십시오. 닥치지 못하겠느냐? 어찌 답이 없느냐? 여기서 내 부인이 저승 가는 길을 기어이 보겠다는 것이냐? 조선으로의 출병을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그리 나올 것이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협박에 의해 사야가는 조선으로의 침략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고한 조선인들은 수많은 희생을 당하고 마는데 아이 조선놈들 목숨 한번 즐기구만. 전쟁의 잔혹함에 큰 혐오감을 느껴온 사야가 오라. 살려주세요. 어린아이니 그냥 가세. 조선인은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는 것을 잊은 겐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는가? 조선인이다! 어서 가세. 왜군에게 자비란 없었다. 코는 자네가 뵐 수 있는 영광을 주겠네. 이것은 사람의 짓이 아니야.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피하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조선군과의 격전. 그런데 어찌 놀랍게도 같은 편을 죽인 사야가 사야가의 돌발 행동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렇게 사야가는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조선으로 귀화하고 싶습니다. 항의하겠다는 것이냐? 명분 없는 전쟁으로 더 이상 무고한 조선인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들의 허망한 죽음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부디 조선을 위해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조선에 귀순한 사야가 사야가 선생은 지금까지 우리 조선을 위해 비밀리 조청과 해약의 제소 기술을 전수해줬고 이제 우리도 조청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야가에게 본격적으로 조총 기술을 전수받은 조선군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점차 승리하기 시작했고 조선의 강세 임진왜란은 발발 1년여 만에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란길에 오르는 등 누구보다 큰 곤욕을 치러야 했던 선조. 전하, 당도하였습니다. 그래, 들러라. 전하, 선조의 부름을 받은 이는 다름 아닌 사야가였다. 전하가 사야가 그러합니다. 외놈들이 조총으로 내 수많은 백성과 민심까지 빼앗아갔지. 감히 우리 조선을 아수랑으로 만들어버린 외놈들, 내 그놈들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니라. 그래, 어떤가? 나는 좀 태가 나는가? 당시 조선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사야가, 선조에게도 사야가는 은인이나 마찬가지였다. 내 자네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네. 우리 조선을 위한 자네의 희생은 후세에 고이고이 기억될 걸세. 어릴 적부터 예와 의가 있는 조선을 동경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하와 조선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진정 위대한 충성심이로구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열어보게나. 김의 김, 충성할 충, 선할 선. 김충선. 아직까지 조선 이름이 없다 하여 내 지어보았네. 사야가는 드디어 진정한 조선인이 된 것이다. 오늘부로 자네 김충선을 정의품의 자원대부로 올리도록 하겠네.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왜군이 재차 침입한 정유재란이 발발하는데
이때에도 김충선은 조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 그렇게 조선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 아니, 저기 누구야? 김충선 아닙니까? 아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기방을 찾는다더니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조선이 좋다는 것이 다 조선 계집 때문이었나 보구만. 익숙한 듯 한 기생을 만난 김충선.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조금 전까지 기다리다 가셨습니다. 누구 보는 사람 없었겠지? 예. 반드시 아무도 알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타케시 쪽에서는 뭘 하더냐? 기생이 건넨 물건의 정체는 무엇인 걸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모노였는데, 뭐라? 김충선이 누굴 만나?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김충선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준아, 어서 인사하지 않고 뭐 하는 건가? 김충선을 기다리고 있던 의문의 여인, 그녀는 누구일까? 역시 내 예상이 딱 맞구만. 진정 잘 어울리는 한 쌍이로구나. 전하, 소신은... 그간 얼마나 외로웠는가. 내 자네의 이름만 지어줄 생각만 했지. 자네 그 허전한 옆구리는 생각지도 못했네. 사실 김충선이 기방을 자주 드나드는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며칠 전 김충선이 기생에게서 전달받은 물건은 기모노뿐만이 아니었다. 지키려는 자는 빼앗으려는 자보다 강한 법입니다. 지키려는 자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 전쟁의 승리는 분명 조선일 겁니다. 보고 싶소. 저는 괜찮으니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서방님. 김충선은 그동안 일본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기생들을 통해 백방으로 수소문해왔던 것이다. 남풍이 건득 불어 행여 고향 소식 가져온가 급히 일어나니 그 어인 광풍인가 이내 생전에
굴욕 지친 소식 알 길이 없어. 서러워하노라. 김충선이 남긴 시들을 보면 그가 비록 조선에 귀화를 하긴 했지만 일본에 놔두고 온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 변고가 있을 때마다 김충선은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 일어났었던 이괄의 난, 그리고 후금이 쳐들어왔었던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김충선은 정말 용맹하게 나가서 싸웠죠. 특히나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김충선의 나이가 6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결과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군신의 예를 올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김충선은 정말 통곡하면서 선조가 내려줬던 그 새로운 고향 대구에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출제 경향을 알면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다. 속도! 먼저 제출해야 시험관 눈 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훈장이라는 사람이 상놈이라 부정행위하는 방법만 가르친다고요. 저희 서당에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과거 시험 천연 합격에 도전합니다.